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오마이뉴스 기사 쓴소리 듣고도 윤석열 못 놓는 국임, 변하겠다 말뿐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인천에서 최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미래로 다시 뛴다 뭐 이런 구호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혁신 요구하고 또 과거의 그림자 이 사이에서 좀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혁신 하겠다 이렇게 결의문까지 채택했는데 네, 결의문까지. 네, 근데 실제 당 지도부, 특히 몇몇 핵심 인사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약속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뚜렷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아, 간극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구호만 외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 건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좀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연찬회 첫날 그 28일 특강으로 가보죠. 동국대 박명호 교수 발언이 이거 정말 파격적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다시 뛴다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다고요. 심지어 극우지수 이런 자료까지 보여줬다는데 좀 도발적인데요? 네, 박 교수의 진단이 굉장히 냉정했어요. 그 극우지수라는 표현 자체도 뭐랄까 현재 당의 이미지나 아니면 특정 지지층 성향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가장 핵심적이고 아마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역시 이제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 조언이었어요. 배반이라는 단어가 참 세죠. 그 배반이요. 지주층을 배반하라. 와, 이건 진짜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보통 정치인이라면 지지층을 모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강성 지지층을 외면하라는 건가요? 글쎄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이게 단순한 외면을 넘어서는 좀 근본적인 체질 개선 요구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체질 개선? 네. 그러니까 당의 외연 확장을 막고 또 중도층 지지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그 특정 강성 지지층 아니면 극우적인 목소리 이것과 좀 결별하거나 적어도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절박한 진단인 거죠. 절박하다. 특히 윤 어게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그런 흐름과는 좀 단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지금 이 제1야당 상황을 벗어나서 미래로 가기 어렵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아, 윤 어게인과의 단절. 네, 박 교수는 이런 변화 없이는 계속 악순환일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보수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도 기존 정당들이 막 변화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과거의 핵심 지지 기반하고 새로운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배반이라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위기감을 드러낸 건데 아니 근데 당 내부 행사에서 이런 수준의 쓴소리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커 보이네요. 네, 그렇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이런 비판이 그럼 실제로 변화로 이어질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사가 바로 이어서 이런 뼈아픈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꼬집어요. 아, 다른 방향이요? 네, 특히 지난 전당대회에서 2위로 최고위원 된 분이죠. 김민수 최고위원. 이 당의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발언이나 계획이 이런 어떤 괴리, 간극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네. 기사에 따르면요. 김 최고위원이 연찬회 기간 중에 라디오 인터뷰에 여러 번 나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감싸는 입장을 보였어요. 적극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작년 말에 그 정치적으로 파장에 껐던 12.3 비상계엄 사태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의 본인은 국민을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여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예요. 와, 파면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발언인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행동 계획까지 밝혔다고요?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이미 신청했고 그 진행 상황까지 다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그 유리 칸막이 두고 한 10분 만나는 일반 접견을 신청했는데 장소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서울구치소 쪽에 접견 장소를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고 이 심사에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 이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세상에. 그냥 말로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직접 만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 까발리는 건 좀 이례적인데요? 마치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함께 간다. 이런 메시지를 당 안팎에 그냥 확 던지려는 의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박명호 교수가 말한 그 윤 어게인과의 단절과는 완전 정반대 신호 아닙니까, 이거?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박 교수가 제시한 혁신 방향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혁신 외치는 연찬의 자리에서조차 핵심 지도부 인사가 이런 행보로 공언한다는 건 당내에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혹은 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아직 건재하고 이 사람들이 당의 진로나 정체성 논의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뼈를 깎는 혁신, 이 구호가 좀 무색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럼 당대표는요? 장동혁 대표는 이런 김민수 최고위원 행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부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였나요? 장동혁 대표 반응은 김 최고위원하고는 확실히 좀 온도차가 느껴졌어요. 연찬회 끝나고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 시간이 있었는데 관련 질문이 막 쏟아졌겠죠. 네, 집중됐겠죠. 네. 장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랑 같이 윤 전 대통령 만날 거냐? 이런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하면서 직답을 피했습니다. 약간 신중하고 좀 유보적인 태도로 보인 거죠. 적절한 시점이라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네요. 그럼 그 헌재 파면 결정이나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나요? 장 대표는 그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예를 들어 방어권 보장이 좀 미흡했다.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나 유감은 여전하다 이런 입장은 보이면서도요. 네. 헌법재판소가 내린 파면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당의 기존 공식 입장을 분명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수용 입장은 재확인했군요. 네. 그리고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도 당내에는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당 대표로서 당의 목소리가 국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답변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김 최고위원처럼 뭐 파면 불복 의사를 내비치거나 막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헌재 결정은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하고 또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관리해야 하는 대표로서의 입장, 이걸 동시에 보여주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듣고 보니 장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쪽에서는 박 교수처럼 과거랑 단절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김 최고위원처럼 과거를 그냥 껴안으려고 하고 이 사이에서 당을 이끌어야 하니 리더십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신께서도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게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뭐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당의 정체성, 또 핵심 지지 기반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장 대표의 그 신중한 태도는 바로 이런 복잡성을 보여주는 거겠죠.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아주 크고 복잡한 문제 말고도 연찬회에서는 당장 해야 할 일들, 이런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들도 내려졌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가 됐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연찬회에서는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공천 시스템, 그러니까 후보자 추천 방식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공천 시스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당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 같은 성과를 국민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있었고, 네. 그리고 당 소속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걸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결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천 시스템 마련 논의는 뭐 당의 미래랑 직결되는 중요한 거고 권성동 의원 관련 결의는 약간 당내 결속 다지려는 의도 같아 보이고요. 한미 정상회담 성과 홍보 촉구나 내란 특별재판부 반대는 현 정부와의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 설정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결정들은 어떻게 보면 당이 지금 당면한 정치 과제들에 대한 좀 실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혁신의 대과거라는 큰 이야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느낌도 들어요. 이 결정들 중요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실 공천 시스템 개혁 같은 문제는 당의 체질 개선하고 직결될 수 있는 핵심 과제 중 하나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공정한 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적 쇄신의 폭이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권성동 의원 사안 대응도 그냥 동료 의원 감싸기 차원을 넘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의 어떤 공동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민의힘을 둘러싼 가장 큰 질문, 그러니까 과연 이 당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 앞에서는 이런 실무적인 결정들이 다소 좀 빛이 바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그 상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혁신 노력들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모든 길이 다시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마저 드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오마이뉴스 기사는 바로 이 지점, 국민의힘이 처한 혁신과 윤석열 사이의 딜레마,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연찬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를 깎겠다 이렇게 다짐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핵심 지도부 일부에서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심지어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명호 교수가 던졌던 그 지지층 배반이라는 거의 극악 처방에 가까운 조언은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고 과거와의 좀 고통스러운 단절 없이는 진짜 변화가 어렵다. 이런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전히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벗어날 의지가 부족한 세력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의 정치적 계산이나 역학관계가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뚫고 나가느냐. 이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겁니다.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한국 보수 정치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방 씨께서도 느끼셨겠지만 특정 인물이나 과거 사건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정리하는가, 이건 비단 국민의힘만의 숙제는 아닐 겁니다. 어떤 정치 조직이든 과거의 유산, 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과 어떻게 거리를 두거나 혹은 재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정체성이나 미래가 결정되곤 하잖아요. 맞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서 당 내부의 복잡한 속사정과 고민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 내건 혁신의 약속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과거와의 질긴 연결고리,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정치 세력이든 과거의 특정 부분, 특히 좀 논란이 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유산과 완전히 선을 긋지 않고도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혁신을 막 외치면서도 과거의 특정 인물이나 가치를 계속 붙잡으려는 시도, 이게 필연적으로 모순일까요? 아니면 정치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타협일까요? 만약 공존이 가능하다면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은 어디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현재 한국 정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실마리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께서 궁금해하시는 정보의 핵심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